지금부터 ITQ 한글 2022 전체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되는 문제지는 아카데미 소프트사의 2026년도 출판된 ITQ 한글 2022 교재의 모의고사 1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한글 2020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 문제지가 없으면은 첨부된 문제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수행을 해 볼게요. 자, 작업을 하시는 그 순서는 제일 먼저 한글을 실행하시고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실 때는 수험 번호 하이픈에 자기 성명 점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문서방 밑에 문서 폴더 밑에 ITQ 폴더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 문제지 크기를, 그러니까 여백 크기죠. 편집 용지의 여백 설정을 제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행을 하셔야 될 것이 구역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문제를 풀기 위한 본문을 입력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글을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저는 새 문서까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한글을 열었습니다. 지금 빈 문서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저장하시기. 자, 저장하기 단추를 눌러서 자, 저장하시는 폴더는 문서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문서의 ITQ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이름은 내 수험번호.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로 구성이 되는데 1, 2, 3, 4, 5, 6, 7, 8이라고 할게요. 자, 하이픈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이름 홍길동을 넣으셔야 되고 파일의 형식은 한글 표준 문서 형식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문서 폴더 밑에 ITQ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름은 내 수험번호 빼기 내 이름 수험번호 하이픈의 내 이름 형태로 파일의 형식은 한글 표준 문서 형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파일의 형식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제목줄에 보시면 자, 여기가 도큐먼츠가 내문서 폴더이고요. 내문서 폴더 밑에 ITQ 폴더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고 이름은 내 수험번호 빼기 내 이름 점 한글 표준문서 HWPX로 저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이 저장하시는 시간은 시험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장하시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이 빈 상태로 감독관이 자기한테 송신하라고 시켜요. 보내라고 시킵니다. 자, 그러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라고 시험 볼 때 여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띄워두고 하는데요. 여기서 답안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파일을 감독관한테 전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시간이 60분이 카운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편집 용지의 여백 설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쵸? 이건 F7번 키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F7번 키를 눌러서 여백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7 눌러주시고요. 자, 나타난 편집창에서 위쪽
자, 용지는 A4지로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세로 방향인 거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A4지의 세로 방향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손대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 여백의 값은 10, 머릿말 여백의 값 10, 왼쪽 여백의 값 11, 제보는 0, 오른쪽 여백의 값 10, 그 다음에 꼬리 값 10, 아래쪽 10. 저 가운데의 값 4개가 10, 좌우의 왼쪽 오른쪽이 1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개 값을 설정하시고 위에 설정 버튼 또는 엔터를 쳐서 수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해주시면 여백이 이렇게 좀 작아진 게 보이시죠? 네, 쪽이 넓어지고 여백이 작아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역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을 나누실 때는 Shift 키와 Alt 키와 엔터 키를 쳐주시면은 구역 나누기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왼손으로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2번을 쳐주시면 대구역이 나눠지고요.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쪽이 3쪽, 예, 구역도 3구역이라고 나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3구역, 3쪽. 자, 그리고 화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려서 축소하시면은 3페이지를 옆으로 나란히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확대하시면은 한 페이지만 집중으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 오른쪽에 페이지 미리 보기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거면은 보기 탭에 작업창 메뉴에 작업창 보기 탭에 가운데 작업창 메뉴에 첫 번째 메뉴 쪽 모양 보기라는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뜹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창을 띄워놓고 1페이지 보겠다, 2페이지 보겠다, 3페이지 보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른쪽에 쪽 모양 보기 쓰지 마시고 화면을 이쪽 가운데 작업 영역에서 축소시켜서 여러 페이지를 확대시켜서 한 페이지만 보시든지 2페이지를 나란히 보시든지 조절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가지고 확대 축소를 조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축소를 해서 3페이지가 나란히 보이게 하시고요. 화면이 확대가 돼야지 숫자가 잘 보이지만 감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1점이라고 넣고 엔터키를 한 5번 쳐주시고요. 여기다가는 2점이라고 문제 번호를 넣으시고 엔터키를 한 2번만 칠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3점이라고 문제 번호를 넣으시고요. 한 엔터 5번 정도 쳐주시고 여기 문제 번호 4점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한 2번 정도만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 번호 5번을 문제 번호 넣지 않습니다. 3페이지에는. 자, 그래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도 예, 감으로 넣어볼게요. 1 하고 마침표 엔터 하나 둘 셋 넷 5번 2점 하시고 엔터 2번만 칠게요. 자, 5번 2번을 꼭 정해서 쳐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덜 쳐도 되고 더 쳐도 되지만 우리는 5번 2번 이렇게 정해서 치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에다가는 3점이라고 번호를 매기시고 엔터 5번 하나 둘 셋 넷 5 4번이죠. 4점 번호 매겨주시고 엔터 2번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렇게가 되는 거죠. 1페이지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1점, 2점. 이렇게 문단 보호는 반드시 보기 탭에서 문단 보호는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1페이지고, 자, 2페이지를 보신다면 여기에 3점, 4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는 번호가 없어야 돼요. 번호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문제를 풀기 위한 본문을 미리 입력을 해둡니다. 자, 본문이 필요한 거는 1페이지에 1번 부분하고 2번의 표, 2번은 본문을 미리 입력해 두실 거 없고요. 3페이지에는 본문을 좀 많이 넣어 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1페이지부터 넣으셔도 되고 3페이지부터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 1페이지부터 넣을게요.
자, 1페이지를 클릭 아니면 휠을 굴려가지고 휠을 굴려서 1페이지로 올라가서 1번 번호 옆이 아니라 번호 밑에 줄, 옆줄이 아닙니다. 밑에 줄입니다. 옆에 줄 아니고 밑에 줄입니다. 자, 커서를 밑에 줄에다 놓으시고 문제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지가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문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 문단, 한글 한 문단, 들여쓰기라든가 줄간격 이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보이는 글자만 그대로 쳐주십니다. current 해서 artificial 해서 보이는 그냥 글자만 들여쓰기도 하지 말고 서체도 바꾸지 마시고 1번 번호 바로 밑에 current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아무런 꾸밈이나 서식 설정 없이 입력을 하고 나면은 요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지 보시면은 이렇게 서체도 좀 불림체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도둠체, 불림체 요런 서체로 되어 있고요. 영문 문단과 한글 문단 사이가 벌어져 있고요. 좀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여 위에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조건 1, 2, 3이 다 수행이 되고 나면 요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입력해 둬야 되는 글자는 그냥 이렇게 아무 꾸밈도 없이 아무 모양도 없이 그냥 그 1번 번호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에 빨간 밑줄이 이렇게 가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 밑줄이 가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빨간 밑줄이 생겼다는 얘기는 스펠링이 틀렸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문제지랑 비교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i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i를 이렇게 지워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 밑줄도 없어지죠?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은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영문과 한글 사이에 빈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단 이렇게 영어로 엔터키 없이 그냥 첫 번째 영어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쭉 입력하셔가지고 한 문단. 한글도 현자서부터 거시다까지 엔터키 없이 쭉 이어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한 문단. 그래서 영어 한 문단, 한글 한 문단, 두 문단을 1번 번호 밑에다가 입력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지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지를 볼게요. 자, 1번은 그렇게 입력을 해 두시고요. 자, 2번은 보시면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만들어져 있어야 이 문제도 푸실 수 있고요. 이 차트 그리라는 이 문제도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표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됩니다. 다섯 줄에 여섯 칸. 자, 2번 번호 옆이 아니라 밑에 2번 번호 밑에다 놓으시고요. 자, 입력 탭에 표 격자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줄수는 5줄에 칸수는 6칸이었습니다. 자, 실무든 시험이든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도록 해주셔야 작업이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줄수는 6줄에 줄수는 5줄에 칸수는 6칸. 그 다음에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 하시면은 이렇게 표가 들어옵니다. 그럼 첫 번째 셀에서부터 글자를 넣으시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이동 혹은 아래로 이동 왼쪽 방향키를 이용해 가시면서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이 산업분류 오른쪽 방향키 쓸게요. 서비스 개선 자 이렇게 넣을게요. 산업분류 오른쪽 방향키 서비스 개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향키 계속 눌러서 그 다음 작업 계속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지를 보고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는데요. 값을 넣으실 때는 옆에 칸으로 이동, 왼쪽 칸으로, 위쪽 칸으로 이동하실 때 방향키를 쓰시면서 값을 입력해 주시면 편하실 거고요.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페이지에는 3번, 4번은 문제를 풀면은 그냥 답이 완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미리 뭘 입력해 두실 건 없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건너뛰겠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는 문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 동그라미 점선들이 문제지잖아요. 그쵸? 여기 머릿말, 그 다음에 제목을 글꼴 굴림의 18 크기 진하게, 이게 지시사항들이죠. 그래서 이런 점선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지시사항을 수행을 하려면 미리 본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본문을 입력을 해 두십니다. 미리 먼저 입력을 해 두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입력을 하실 때 5블럭으로 나눠서, 자, 이 제목을 한 블럭으로 봅니다. 제목을 한 블럭.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긴 한 문단, 또 이렇게 긴 한 문단에서 2개의 긴 문단이 옵니다. 그 문단 블럭.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단 번호를 테스트하는 블럭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표를 테스트하는, 표 기능을 테스트하는 블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관명. 이렇게 크게 5블럭으로 볼 수 있고요.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빈줄, 빈줄, 그 다음에 여기도 빈줄, 여기에도 빈줄. 자, 이렇게 5블럭,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빈줄이 한 줄이 들어갑니다. 나머지에는 빈줄을 넣으시면 안 돼요. 딱 빈줄은 이렇게 4군데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4군데만 빈줄을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줄에는 머릿말부터 아니고요.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동향. 제목의 첫 번째 줄에다가 기술 동향, 동향. 자, 그리고 첫 번째 블럭 엔터 쳐서 빈줄 넣으시고요. 엔터 쳐서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긴 문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이 빠졌네요. 지능, 기술 및 산업기술, 산업동향. 기술이 저쪽에 있군요. 산업동향. 이렇게가 돼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줄, 빈줄. 첫 번째 블럭입니다. 블럭과 블럭 사이에 빈줄을 넣으시고 세 번째 줄부터 이제 긴 본문의 문단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오픈 AI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미국의 오픈 AI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자, 이렇게 두 문단을 넣어줍니다. 엔터키 없이 한 문단. 자, 그 다음에 또 긴 한 문단, 이렇게 두 문단, 항상 두 문단이 옵니다. 자, 중간에 여기 엔터키 치시면 안 돼요. 여기 네이버에서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한 문단 안에는 줄바꿈, 강제 줄바꿈, 엔터키를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긴 문단이 시작되는 앞부분에는 띄어쓰기 2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칸 띄어쓰시고 두 번째 문단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2칸 띄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블럭 제목 밑에 빈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긴 문단 하나, 긴 문단 2개 해가지고 긴 문단이 들어가는 구역. 자, 그리고 두 번째 긴 문단에는 앞에 띄어쓰기 2칸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블럭이 끝났으니까 또 빈줄을 넣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서비스하고 있다의 뒤에서 엔터를 한번 치시고 한 번 더 쳐서 빈줄을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문단 번호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단 번호를 위한 문단을 집어넣어 줍니다. 텍스트를 글자를 넣어 주셔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참 긴 문단을 입력하실 때 한자 변환이 2개, 4개, 3개가 옵니다. 그래서 한자 변환을 꼭 잘 한자 변환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문단, 그 문단 번호 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텍스트를 넣어주시는데요. 자, 문제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공지능, 여기도 한자를 바꿔줘야 되는군요. 이거 인공지능 여기가 제가 한자를 안 바꿔줬네요. 이것도 한자 바꿔주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수문자. 다이아몬드가 두 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칸 띄시고 해외 주요국의 분야별 AI 적용 사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번호 없이 글자만 들여쓰기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여쓰기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작업이 다 된 결과물이에요. 네,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본문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는 겁니다. 앞에 들여쓰기도 하지 말고 번호도 붙이지 않고 텍스트 본문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 위에 좀 전에 한자 바꿔지지 않은 인공지능부터 한자를 좀 먼저 바꾸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괄호 안에다가 AI라고 적어놨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자, 단어 바꾸고자 하는 인공지능의 뒤쪽에 단어의 끝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한자 변환시키고 싶다. 한자 키를 눌러주시고 자, 나타나는 창에서 인공지능 한자를 고르시고요. ITQ에서는 한자 변환 형식 7가지 중에 늘 한글이 앞에 오고 옆에 한자 토가 달리는 요 형태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세 번째 유형을 고르시고 바꾸기라고 하시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글자가 한자 변환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하고 문맥하고 인공지능. 네, 제가 이걸 한자 바꾸지 않고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단 번호를 위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문단 번호의 제목. 다이아몬드가 두 개 겹쳐진 특수 문자죠. 우리가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눌러서 자, 여기서 다이아몬드 두 개짜리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특수 문자로 바꾸기 창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 목록 버튼을 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두 개 겹쳐진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바꾸기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자, 한 칸 띄신 다음에 텍스트를 해외 주요국의 분야별 해외 주요국의 분야별 자, 이렇게 AI 시스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특수 문자를 넣고 한 칸을 꼭 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를 테스트하는 거는 문제지에서는 번호도 붙어 있고 들여쓰기도 되어 있지만 미리 입력해 두실 때는 번호도 없고 들여쓰기도 없고 요렇게 6줄의 문단 보호를 위한 텍스트를 입력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문단 번호 테스트하는 블럭입니다. 앞에 블럭과의 사이에 빈줄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문단 번호를 테스트하는 블럭이 끝났으면 엔터를 치고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빈줄을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 기능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 다음 블럭을 만들어 줍니다. 자, 똑같이 한글 자음 미음 한자키 눌러 주시고요. 같은 도형을 찾아 가지고 바꾸기. 자, 띄어쓰기, 얘도 띄어쓰기 꼭 한 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은 OECD의 주요 AI 적용 및 산업 및 영역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OECD의 주요 영어로 OECD의 주요 자, 이와 같이 이쪽은 범위를 잡으셔서 M 머지의 M 병합하다 머지의 첫 글자 M 눌러주시면 셀 병합이 되죠. 병합하신 다음에 문제지에서 보이는 대로 엔터키를 쳐가면서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와 똑같이
강제로 엔터를 쳐서 문단을 바꿔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칸 넓이가 좁아서 셀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글자가 두 줄로 쪼개진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지랑 맞춰서 세로선에 화살표가 요런 모양, 화살표가 요런 모양이 이런 화살표가 되도록 세로선에다가 마우스 포인팅 하셔가지고 좌우로 움직여서 셀의 너비를, 각 칸의 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은 좁게. 자, 문제지를 잠깐 보신다라면은, 자, 구분은 좁게, 산업 분류는 중간, 주요 AI 적용 능력은 넓게, 핵심 영역은, 핵심 내용은 조금 작게. 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넓이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에다가, 구분선의 세로선에다가 당겨서 네, 문제지를 잘 보시고 문제지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분류의 세로선에다가 대고 넓이 조절. 자, 그 다음에 주요 AI 등 이렇게 넓이 조절. 핵심 내용. 자, 범위는 풀린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범위는 풀린 상태에서 세로선에다 대고 조절을 하셔서 해주시면은 두 줄로 쪼개졌던 글자들이 한 줄로 자동 조절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게 표를 테스트하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과 블럭 사이에 또 빈줄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표의 끝에서 엔터를 쳐서 표 블럭이 끝나고 나면 또 엔터를 쳐서 빈줄을 하나 넣으시고요. 마지막에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래서 기관명까지 입력하시고 여기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엔터도 치지 마시고요.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까지만 입력을 하셨으면은 스톱. 엔터 한 번 정도는 쳐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치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화면을 줄여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페이지. 시험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을 해줄 때도 그 형식에 맞춰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블럭은 제목. 빈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긴 문단 2개가 들어오는 블럭. 빈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줄에서부터 6줄, 토탈 7줄이 됩니다. 이거 문단 번호를 테스트하는 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밑에 빈줄. 그 다음에 제목과 표 기능을 테스트하는 블럭이 되겠고요. 밑에 빈줄. 마지막에 기관명을 나타내는 블럭. 요렇게 5블럭. 빈줄은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빈줄은 딱 4개만 들어갑니다. 빈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긴 블럭이 2개 오는데 두 번째 블럭에는 앞에 띄어쓰기 2칸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문단 번호 붙이지 마시고 텍스트만 들여쓰기도 하지 마시고 여기 줄 맞춰서 넣으셔야 되고요. 특수문자를 넣은 다음에 옆에는 띄어쓰기 1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문자 넣으시고 띄어쓰기 1칸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넣으실 때는 글자처럼 취급해가지고 넣는 거 다시 볼까요? 자, 제가 표를 잠깐 지우고, 자, 이 제목 엔터 쳐서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 탭에 표 단축, 격자가 그려져 있는 걸 누르시면, 요렇게 표 만들기 장이 떴었잖아요? 몇 줄에 몇 칸이다 넣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지를 보시면은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에 하나, 둘, 셋, 4칸이잖아요. 6줄에 4칸. 자, 그래서 6줄에 4칸을 만드시고 6줄에 4칸을 만드시고 글자처럼 취급 하셔가지고 만들기 하시면은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범위 요렇게 잡으셔가지고 머지에 M 눌러주시면 셀 병합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전의 이미지처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3페이지가 다 보이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게 빨갛게 밑줄 생긴 부분 있죠? 빨갛게 밑줄 생긴 부분들은 문제지랑 좀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똑같이 썼는데도 빨간 밑줄이 생기면 그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좀 줄여 볼게요. 세 페이지가 가로로 다 보이도록.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두셔야 된다. 1번에 영어 한 문단, 한글 한 문단. 2번에는 표를. 그다음에 3페이지에는 이렇게 5블럭을 입력을 해 두셔야 된다. 이게 시험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시험 시간 60분 중에 아무리 늦어도 25분 안에 여기까지가 작업이 되면 좋아요. 25분 안에 끝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5분 동안에 이제 문제 지시를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